이제 우리 대시를 한번 이용해서 이거를 플랫폼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를 파이프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일단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대시랑 우리 플랄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하나의 이 데이터 표현 기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시본이랑 우리 맵플랫을 이용해서 썼었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동적으로 변해요. 스태틱하게 변하죠. 스태틱하게 데이터가 변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데이터를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보고 싶은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랫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대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했어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T에서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만든 건데 얘는 리액트 자바스크립트랑 그리고 플랄리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의 플라스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파이썬에서 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설명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파이썬에서는 웹을 구축할 때 두 가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네, 파이썬에서 웹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장고라고 하는, 이거 스펠링이 맞나? 네,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랑 플라스크라고 하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좀 헤비해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좀, 약간 이제 좀, 큰 형태, 헤비한 형태의 프레임워크인데, 플라스크 같은 프레임워크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냐면은,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틱하게 프레임워크를 이제 블록 맞추듯이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약간 파이썬에서 좀 더 쉽게, 얘를 이용해서도 웹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쉽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시각화해라, 편하게 써라 라고 하게끔 만들어준 라이브러리가 뭐냐, 리액트.js랑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만든 라이브러리가 바로 대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랑 같이 플랄리를 같이 만들었어요. 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어플리케이션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의 가장 큰 강력한 특징은 데이터 시각화 어플리케이션, 앱을 퍼펙트하게 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펙트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마이크로틱하게 하나의 축소된 형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웹브라우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이 플랄리랑 대시를 같이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그래서 파이프 인스톨 해주시고, 우리 여기 주피터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쓸 때는 느낌표를 앞에 써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플랄리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이프 인스톨,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안내가 뜰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가 쭉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대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 설치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번 파이프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되신 분들은 천천히 제가 쓰고 타이핑을 하고 좀 천천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랄리 익스프레스를 px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을 해주고요. 우리 아까 만들었던 이 df7을 한번 시각화해 볼게요. 그래서 big px ba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df7을 시각화해 보자. x축에다가는 지점명, 점포명, 그리고 y라고 하는 곳에는 판매량 인티저, 인티저, 그리고 컬러, 색상을 집어넣자. 색상 형태로 오버레이를 해보자. 제품군에 따라서 오버레이를 하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쇼 시각화까지 해보자. 위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되신 분들은 아래처럼 우리 이렇게 아래처럼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입력이 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 플랄리의 특성이 기존에 있는 시각화 툴이랑 다르게 보세요.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은
커서가 있는 곳에 이 데이터가 짜자잔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드래그해서 보면은 드래그한 위치도 이렇게 줌으로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와 혁명. 우리 C본이랑 여태까지 웹플랍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안 됐죠. 이런 거 안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툴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플랄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다. 짜자잔. 진짜 신기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죠. 다운로드 플랫 png 파일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짜자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도 저장까지 가능하네. 이렇게 쉽게 시각화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플랄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단계까지 가고 싶냐.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웹에다가 한번 푸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진짜로 웹 같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대시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앱이나 웹 같은 걸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개발 툴을 써야 돼요. 개발 툴을 써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 파이참을 쓰시는 분들이나 또는 VS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던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셔서 이 그래프 한번 쭉 갖고 놀아보시고,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제가 VS 코드로 이 대시를 한번 구축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시를 한번 이제 시각화를 제대로 구축해 본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시각화 한번 해보시고, 옆에 보시는 이 코드가 제가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파이썬 파일 형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알집 파일 푸시면요, 우리 블로그에 가면 이제 알집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지금 이 블로그 가시면은 이 대시라고 하는 zip 파일이 있는데, 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알집 파일을 풀어주시면은 그 안에 이 앱이랑 result 0219라는 CS 파일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참으로 여셔도 되고 아니면 VS 코드로 여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참이나 VS 코드를 따로 설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나콘다로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셋업하신 분들은 아나콘다에 보면 VS 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분리가 돼가지고 VS 코드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가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파이참을 설치를 하시거나 VS 코드를 설치하셔서 VS 코드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VS 코드로 VS 코드 설치법은 제가 또 한번 언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제가 이거 사용하는 VS 코드라는 거는 이제 개발 툴이에요. 개발 툴.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컴파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웹을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는 거죠. 파이참은 이제 파이썬을 다루는 이제 개발 툴이고요. VS 코드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또는 C++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VS 코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 여기서 이 네모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폴더를 오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픈 폴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받은 그 대시라고 하는 폴더 있죠. 저는 여기에 지금 만들어놨어요. 대시라고 하는 폴더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해당 폴더랑 이 윈도우가 연동이 됩니다. 이 VS 코드랑 해당 폴더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 대시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이썬 파일의 스크립트를 이렇게 내가 오픈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설치한 대시라고 하는
우리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리고 판다스 있고 플랄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다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df1이라고 하는 이 리절트 0219라고 하는 CSV 파일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전 처리한 그 데이터를 제가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방금 만든 거죠. 네, 방금 만든 거. 여긴 지금 이제 이 컬럼명이 달라서 제가 지점, 수량, 제품 타입으로 썼는데, 네, 방금 만든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add layout이라는 걸 추가해서 얘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써줄 수가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거를 python app.py 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되고요. 네, 폼0050님. 네, 비주얼 코드에서도 주피터 노트북 맞아요. 돌릴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시킬 수 있고요. 네, 얘를 이제 실행시켜주면은 이제 디버그가 진행되고 여기 이제 주소가 하나 뜰 거예요. 네, 이 주소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웹페이지 하나 오픈해서 여기다가 그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요렇게 네, 이렇게 대시보드가 하나 네,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창 어떻게 여냐? 여기 비주얼 코드 들어오신 분들은 오른쪽 키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Python run Python file in terminal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뉴 터미널 클릭을 해주시면은 터미널이 열립니다. 터미널이 열리고 여기서 python app.py 이게 지금 앱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죠. 얘를 실행시켜 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 이 로컬호스트라 불러요. 이 로컬호스트 주소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우리가 지금 분석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웹에다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시 코드는 제가 이제 대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일반화된 코드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우리 데이터에 맞게끔 바꿔준 거예요. 네. 코드 보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독특한 문법들 있죠? 이건 이제 React JS라고 해가지고 React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그 외에는 다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거는 제가 다음에 플라스크랑 함께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뭐냐? 이런 식으로 대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플랄리라고 하는 우리 인터랙티브한 시각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데이터, 우리 뭐 ERP나 회사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쭉 진행한 다음에 전처리를 이렇게 쭉 진행한 다음에 이 전처리된 이 코드도 사실 우리 지금 폼0050님 얘기하셨다시피 주피터 파일 형태를 그대로 여기 주피터에서 실행시킬 수 있죠? 네, 그걸 실행시키던지 아니면 얘를 하나의 함수 형태로 바꿔서 이 전처리되는 과정을 하나의 파일 형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 앱에다가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ERP에서 가져온 어떤 회사의 실무 데이터를 이런 인터랙티브한 파일 형태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파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짜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형태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리액트 JS로만 사용을 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하면은 이걸 이제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웹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랄리나 대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 엑서사이즈들이 있어요. 예제들이 있어요. 예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이거를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제 블로그에도 그 공식 홈페이지에 이그젬플 사이트를 링크를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대시 갤러리 가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예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예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다 깃허브에 이렇게 푸시가 되어 있습니다. 깃허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코드 해석도 좀 하면 좋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플라스크 또는 웹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10분 데이터 분석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